이놈이냐? 내 집에 함부로 발을 들인 무례한 자가! 조선 팔도에 흉흉한 소문이 도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물은 성처럼 쌓여 있으나 문지방을 넘은 산에는 살아서 나오는 법이 없다는 저주받은 과부들의 집. 영모 누명을 쓰고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도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간 천재 관상가 천달수. 살기 위해 시작한 가짜 무당 노릇이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기 시작합니다. 7과부를 구하고 대감이 된 가짜 무당 천달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섣달금음의 칼바람이 강원도 깊은 산골 험준한 태백산맥의 능선을 날카롭게 핥히고 지나가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 짐승의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집신 사이로 시뻘건 피가 배어나와 눈길 위에 붉은 점을 찍으며 죽을 힘을 다해 산을 기어오르는 한 사내였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천달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양 운종가에서 임금님의 용안도 꿰뚫어 본다는 소리를 듣던 조선 최고의 관상가였으나 지금 그의 몰골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보다 못했습니다. 갓은 어디론가 날아가 상투는 산발이 되어 귀신처럼 헝클어졌고 최고급 비단으로 지어 입었던 도포는 가시덤불에 찢겨 너덜너덜해진 채 흙탕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 이 지독한 놈들, 귀신같이 쫓아오는구나. 달수는 터질 듯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쪽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뱀의 혓바닥처럼 일렁거리며 산을 포위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쪽이다. 발자국이 있다. 역적 천달수를 놓치면 우리 목이 날아간다. 샅샅이 뒤져라.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쳐 들려올 때마다 달수의 등골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영모라니요. 그저 술자리에서 고관대작의 관상을 봐주며 곧 큰 비가 내릴 상이니 우산을 준비하시오라고 농을 던졌을 뿐인데 하필 그자가 다음 날 연모로 몰려 참수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불똥이 애꿎은 달수에게 튀어 하루아침에 역적의 잔당으로 몰려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도간의 든 쥐꼴이었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달수는 이를 악물고 다시 달렸습니다. 폐가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산 중턱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거대한 기와집 한 채가 달수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칠이 다 벗겨진 대문과 잡초가 무성한 담장. 마치 수십 년은 비워둔 흉가처럼 음산한 기운을 뿜어내는 저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밤마다 귀신 곡소리가 들리고 들어간 산에는 살아서 나온 적이 없다는 소문이 파다한 그곳 바로 백대감 댁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수에게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뒤에서는 포졸들의 횃불이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오든 도깨비가 나오든 광군놈들 칼보다는 낫겠지. 달수는 마지막 점 먹던 힘을 짜내어 백대감 댁의 높은 담장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담을 기어올라 안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쿠당탕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당에 떨어진 달수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라도 집 지키는 개가 짖거나 하인이 뛰어나올까봐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달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익숙해진 달수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폐가였는데 담장 안정원은 놀라울 정도로 정갈하게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한겨울 눈받침에도 불구하고 마당 한 구석에는 붉은 동백꽃이 피를 토하듯 만발해 있었고 어디선가 달큰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향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썩은 시체의 냄새가 아니라 여인들이 쓰는 최고급분 냄새와 사양 냄새였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귀신이 사는 집에 꽃이 피어 있다니. 달수는 홀린 듯 향기가 나는 안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채 문풍지 너머로 희미한 호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여인의 가느다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사초롱 불 밝혀라 우리님 오시려나. 저승길이 멀다 한들 내 품보다 멀소냐. 소름이 쫙 끼치는 노랫소리였습니다. 슬픈 것 같으면서도 즐거운 듯하고 애절한 것 같으면서도 섬뜩한 살기가 서려 있는 기묘한 가락. 달수는 침을 꿀꺽 삼키고 문틈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풍경을 본 순간 그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7명의 여인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빼어난 미색을 갖춘 젊은 여인들이었으나 그녀들의 눈빛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휑하니 뚫린 눈동자, 핏기 없는 창백한 입술, 그리고 그녀들의 가운데에는 사람이 아닌 지프로 만든 사람 크기의 남자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갓을 쓰고 도포까지 갖춰 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양반 사내의 형상이었습니다. 히히 형님, 이번에 들어올 사내는 며칠이나 버틸까요? 막내로 보이는 앳된 여인이 손에 든 붉은 바늘을 집 인형의 허벅지에 푹 찌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맏며느리로 보이는 눈매가 매서운 여인이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지난번 놈은 사흘을 못 넘기고 피를 토했으니 이번엔 좀 튼튼한 놈이 와야 할 텐데 내 뱃속에 씨를 남기기도 전에 죽어버리면 곤란하지 않으냐. 여인들은 집 인형을 어루만지며 키득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달수의 귓속을 파고들어 뇌를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를 사냥해서 제물로 바치는 마녀들의 소굴 혹은 원한 맺힌 과부 귀신들의 집합소 같았습니다. 달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광군에게 잡혀주거나 여기서 귀신에게 홀려주거나 매한가지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수의 발밑에서 바스락하고 마른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누구냐 맏며느리의 서슬 퍼런 외침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달수는 미처 도망칠 새도 없이 7명의 과부와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문 밖의 어둠 속에 서 있는 낯선 사내를 발견한 여인들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은 굶주린 늑대 같기도 하고 먹이를 앞에 둔 독사 같기도 했습니다. 호우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놈이 있었네. 산에다 살아있는 사내 냄새가 나. 여인들이 스르르 일어나 달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들의 손에는 집 인형에 꽂았던 붉은 바늘과 시퍼런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달수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저 집 인형 꼴이 날 판이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미친 상황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천재 관상가 달수의 직감이 꿈틀거렸습니다. 달포 전부터 쫓기며 산전수전 다 겪은 그의 예리한 눈썰미가 공포 속에서도 여인들의 얼굴을 훑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가득해 보이는 맏며느리의 얼굴. 하지만 달수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눈 밑에 짙게 들이운 검은 그늘, 파르르 떨리는 입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몸에서 나는 냄새. 화려한 분 냄새 속에 숨겨진 것은 비릿한 피냄새가 아니라 지독한 공포의 냄새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아니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 절박한 기운이 그녀의 관상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 이 여자들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다. 죽기 싫어서 발악하는 거야. 무언가에 떨고 있어. 달수는 도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 집안을 감싸고 있는 흉흉한 기운, 그리고 여인들의 얼굴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이것을 이용해 판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달수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꼬집어 멈추고 짐진 눈을 희번덕거리며 허공에 대고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잡기들이 설치느냐. 달수의 뜬금없는 호통에 다가오던 여인들이 멈칫했습니다. 달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아니 접신이라도 한 무당처럼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놓인 집 인형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깟 지푸라기로 뭘 하겠다는 게야. 내년들 등 뒤에 시커먼 저승사자가 칼을 갈고 있는데 한가하게 인형 노름이나 하고 있어. 여인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승사자라니. 달수는 맏며느리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보인다. 내 눈에는 다 보여. 이 집구석에 서린 원한, 그리고 오늘 밤 너희들 목을 치러 올 놈들의 발소리가 들린단 말이다. 다 죽고 싶으냐? 놈들이라 함은 사실 달수를 쫓아오는 광군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과부들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들의 비밀을 꿰뚫어보는 용한 도사가 나타났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맏며느리의 손에서 가위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도도사님, 놈들이 온다는 걸 어찌하셨습니까? 정말 보이십니까? 달수는 씩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먹혀들었습니다. 한양 바닥을 주름잡던 천재 관상가의 혓바닥이 이 기괴한 과부들의 집에서도 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달수의 은신처이자 목숨을 건 일생일대 가장 위험하고 짜릿한 연극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 방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오면 내놈 목숨은 장담 못한다. 맏며느리의 서슬 퍼런 경고를 뒤로하고 달수가 안내받은 곳은 사랑채 끝방이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듯 흉흉한 집이었으나 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최고급 비단 이불이 깔려 있었고 구석에 놓인 청자 향로에서는 머리를 몽롱하게 만드는 달콤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죄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만찬상처럼 화려하지만 어딘가 불길한 방이었습니다. 달수는 털썩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등골을 타고 흐른 식은땀이 속적삼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굴을 피하려다 독사굴에 들어온 격이었습니다. 밖에는 횃불을 든 광군이 깔려 있고 안에는 바늘로 사람을 저주하는 7 과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미친 짓이다. 가짜 무당 행세라니. 들키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저 집 인형 꼴이 날 것이다. 하지만 달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관상뿐이라는 것을. 아까 본 맏며느리의 얼굴, 그 눈 밑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은 살인마의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공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스스. 문 밖의 복도에서 비단 치마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가볍고 은밀한 발소리.
달수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잠시 후 문풍지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습니다. 여인의 그림자였습니다. 도사님, 주무십니까? 나긋나긋하면서도 뼈가 있는 목소리. 맏며느리 홍씨 부인이었습니다. 달수가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기도가 한창이다. 무슨 일이냐?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지요.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달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진한 난초 향기와 함께 홍씨 부인이 방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달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까의 소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속살이 비칠 듯 얇은 모시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풀어 해친 채 묘한 눈빛으로 달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요사스럽다기보다 처연할 정도로 아름다워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홍씨 부인은 달수에게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도사님께서는 놈들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지요? 그렇다. 내 귀에는 저승사자의 발소리가 천둥처럼 들린다. 그럼 제 마음속에 있는 소리도 들리십니까? 그녀가 달수의 코앞까지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이 달수의 무릎을 타고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달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를 품어주십시오, 도사님. 홍씨 부인이 달수의 목을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 집의 기운이 너무 셉니다. 도사님의 그 강한 양기로 제 몸에 낀 살을 좀 풀어주십시오. 남자의 본능을 자극하는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달수의 본능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나는 냄새는 향긋한 난초향이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비릿한 쇠 냄새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수의 시선이 홍씨 부인의 치마 속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은밀하게 숨겨진 그곳에서 서늘한 은빛 섬광이 번뜩였습니다. 은장도 그녀는 달수를 품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수가 방심한 틈을 타 숨통을 끊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역시 사내를 잡아먹는 요물들이었구나. 홍씨 부인의 손이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달수는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려 했지만 달수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달수는 그녀를 바닥에 제압하고 떨리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재관상가의 눈으로 그녀의 영혼 밑바닥을 훑어내렸습니다. 부인, 손이 떨리는구려. 달수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환장한 년의 손이 아니다. 이건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짐승의 손이야. 홍씨 부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달수는 잡고 있던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며 오히려 그녀의 흐트러진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관상은 못 속인다. 내 눈가에 맺힌 그 물기. 그건 음욕이 아니라 공포야. 너는 지금 나를 찌르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찔릴까봐 무서워서 이러는 거잖아. 그렇지? 정곡을 찔린 홍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 마라. 내년 등 뒤에 매달린 원기들이 울고 있다. 살고 싶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단 말이다. 달수의 호통에 홍씨 부인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은장도가 챙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도사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요부의 가식적인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5년, 아니 10년 묵은 한이 터져 나오는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달수는 직감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흉수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의 소나기에 잡힌 인질이자 희생양들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우는 소리에 집구석 기둥이 썩어 문드러지겠다. 이제 내가 왔으니 너희는 죽지 않는다. 내 목을 걸고 약조하마. 달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홍씨 부인이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사내의 말. 그녀의 눈빛에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의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탁탁 방문 밖 복도에서 아까 홍씨 부인의 발소리와는 전혀 다른 묵직하고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방 안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기척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의 얼굴이 다시금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달수의 입을 틀어막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문 밖을 가리키며 입모양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놈이야. 감시자. 문풍지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여인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갓을 쓰고 손에는 긴 장검을 든 사내의 그림자. 그리고 문틈 사이로 역하고 지독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화약 냄새와 쇠비린내가 섞인 명백한 살수의 냄새였습니다. 달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과부들의 오해를 풀자마자 진짜 저승사자가 문 밖에 와 있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어른거리는 거대한 그림자,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쇠냄새. 홍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은 채 파들파들 떨고 있었고 달수 역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문 밖의 존재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인 채 기척을 살피는 솜씨가 사람의 목을 따는데 도같은 전문 살수가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문이 열리면 달수는 물론이고 홍씨 부인까지 개죽음을 당할 판이었습니다. 생각해라, 천달수. 넌 조선 최고의 관상가다. 놈은 지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의심하고 있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순간 칼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면 달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이곳을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으아, 내 이놈, 물러가라. 썩 물러가지 못할까? 갑자기 달수가 눈을 뒤집어 까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홍씨 부인이 기겁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달수는 바닥에 뒹굴며 마치 보이지 않는 악기와 싸우는 듯 허공에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장군님, 오셨습니까? 칼을 든 악기가 문 밖에 와 있나이다. 저놈의 목을 쳐주십시오. 으하하. 광기 어린 달수의 광대짓에 문 밖에 있던 그림자가 움찔하며 물러서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미신을 맹신하는 조선 팔도에서 접신한 무당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는 강심장은 드문 법입니다. 더욱이 살생을 업으로 삼는 자들은 귀신을 더 무서워하기 마련이니까요. 달수는 홍씨 부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장단을 맞춰. 홍씨 부인은 영문도 모른 채 살기 위해 달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논요강과 밥그릇을 가져와 숟가락으로 미친 듯이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챙챙챙챙. 날카로운 금소금이 고요한 밤의 정막을 찢어발겠습니다. 달수는 그 소리에 맞춰 방방 뛰며 거짓 주문을 외워댔습니다. 옴마니 밤매훔. 썩 물러가라.
살을 맞고 피를 토하기 싫거든 당장 꺼져라. 그 기세가 어찌나 흉흉하던지 문 밖의 그림자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이내 쳇 미친 무당놈이 들어왔군 하고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를 죽여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확인한 달수는 그제야 바닥에 대자로 뻗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갔습니까? 홍씨 부인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물었습니다. 달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놈은 잠시 물러갔을 뿐 의심을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인, 지금 당장 마당에 멍석을 깔고 집에 있는 징이랑 꽹과리는 다 가져오시오. 그리고 동서들을 다 깨우시오. 예, 이 밤중에 갑자기 무슨 놈들을 속이려면 판을 더 크게 벌여야 하오. 아예 작두를 탈 기세로 구판을 벌여야 저 감시자들이 얼씬도 못할 것 아니오. 잠시 후 백대감댁 마당에서는 한밤중에 기괴한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7과부가 횃불을 들고 징과 꽹과리를 두들겼고 달수는 하얀 소복 위에 붉은 띠를 두르고 마당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갱갱갱갱 징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산을 울렸습니다. 멀리서 이 집을 감시하던 자객들과 사또의 첩자들은 백대감댁 과부들이 드디어 단체로 미쳤구나 하며 혀를 내두르고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달수의 진짜 목적은 굿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춤을 추는 척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매의 눈으로 살폈습니다. 과부들의 말대로 이 집에는 남자가 죽어나갈 만한 음산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귀신의 조화가 아니었습니다. 달수의 코끝에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맡았던 바로 그 단내와 비린내가 다시금 스쳤기 때문입니다. 구판의 향냄새가 아니다. 이건 안채 대들보 쪽에서 나는 냄새야. 달수는 접신하여 쓰러지는 척하며 안채 마루로 굴러들어갔습니다. 과부들이 징을 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달수는 재빨리 안채의 가장 높은 상석, 죽은 백대감이 기거하던 방의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대들보 틈새, 그곳에 쥐구멍처럼 작게 뚫린 공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나무 색깔이 다른 곳보다 검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저기다. 달수는 제사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는 척하며 긴 지팡이로 대들보 틈을 쑤셨습니다. 툭! 먼지와 함께 낡은 두루마리 하나와 깨진 약병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달수는 잽싸게 그것들을 낚아채 품에 넣고 다시 마당으로 뛰쳐나가 살이야. 살이 꼈어. 하고 고함을 지르며 굿을 마무리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달수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붉은 글씨로 쓰인 아니 죽은 백대감이 피를 토하며 쓴 혈서였습니다. 내 몸에 독이 퍼졌다. 며느리들이 주는 탕약에서 비소 냄새가 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 사또, 그놈이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글씨는 뒤로 갈수록 흘러내려 알아볼 수 없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백대감은 귀신에게 홀려 죽은 게 아니라 며느리들이 건넨 독약을 먹고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고을 사또가 있었습니다. 깨진 약병 조각에 남은 하얀 가루를 찍어 맛본 달수의 혀가 찌릿하게 마비되었습니다. 비소였습니다. 세상에, 이 여인들은 시아버지를 독살하고 그 죄책감과 협박에 못 이겨 밤마다 들어오는 남자들을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왜 7 여인이 반쯤 미쳐 있었는지, 왜 밤마다 인형의 바늘을 꽂으며 자학했는지, 그녀들은 살인마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에 짓눌려 영혼이 파괴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달수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너무도 닮은 그녀들을 이대로 두고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보십니까? 등 뒤에서 들려온 싸늘한 목소리에 달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방문이 열려 있었고 문턱에는 7과부 중 가장 막내가 해맑게 웃으며 인형을 찌르던 그 앳된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굽판에서 쓰던 촛불이 들려 있었는데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순박한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까 굽판에서 대들보 밑을 뒤지시는 걸 봤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형님들은 도사님을 믿는 눈치지만 저는 안 믿습니다. 그 혈서 내놓으시지요. 그건 우리 모두의 목숨줄입니다. 그녀의 다른 한 손이 등 뒤에서 스르르 나왔습니다. 그 손에는 굽판에서 고기를 썰 때 쓰던 시퍼런 식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사님이 진짜 용한 무당이라면 지금 제 관상도 보이시겠네요? 제가 도사님을 죽일 상입니까? 살릴 상입니까? 막내의 도발에 달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밖에는 자객, 안에는 도끼를 품은 막내 과부. 비밀을 안 자의 목숨은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달수의 눈은 막내의 얼굴에서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슬픔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아가, 너는 사람을 죽일 상이 아니다. 너는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 아이의 상이다. 막내 며느리의 손에 들린 시퍼런 식칼이 달수의 목골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일렁이는 그녀의 눈빛은 살기라기보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처절한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달수는 목에 닿은 서늘한 칼날의 감촉에 등골이 오싹했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천재 관상가의 눈은 칼날이 아니라 그녀의 떨리는 동공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가, 칼을 내려놓거라. 달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단호했습니다. 내 관상에는 살인귀의 그림자가 없다. 대신 어미를 잃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보이는구나.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베개를 적시는 가여운 아이 말이다. 막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달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가 쥐고 있는 칼날을 맨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이 칼은 사람을 찌르는 칼이 아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어서 너무 무서워서 쥐고 있는 부적 같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냐? 달수의 따뜻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차가운 칼날을 타고 막내의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으흐흑. 막내는 결국 칼을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사님,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그녀의 통곡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7년 동안 억눌러왔던 이 저주받은 집안의 막내가 토해내는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때 굳게 잠겨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문 밖에는 맏며느리 홍씨 부인을 비롯한 나머지 5명의 과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막내를 제압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이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씨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와 오열하는 막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달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사님, 아니 선비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군요. 홍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지옥 같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요물이 아닙니다. 남자를 잡아먹는 귀신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짐승들의 놀이개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3년 전
시아버님인 백대감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날부터였습니다. 고을 사또는 백대감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집안의 전 재산을 몰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대감이 죽기 직전 막대한 재산과 영모의 진실이 담긴 비밀 장부를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또는 그 장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섣불리 집을 뒤질 수는 없었습니다. 백대감의 인맥이 한양 조정에 닿아 있어 함부로 건드렸다간 탈이 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또 놈은 저희 7 며느리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홍씨 부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목숨을 담보로 저희에게 이 집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놈들이 보낸 첩자나 재물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내들을 처리하라고 시켰습니다. 처리라 함은 죽이란 말이요? 죽이지 않으면 저희가 죽으니까요. 홍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더니 소매 속에 감추고 있던 두 손을 천천히 달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선비님, 제 손을 좀 보십시오. 달수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비단옷과는 달리 그녀의 10손가락 끝은 마치 숫덩이처럼 시커멓게 타들어가 있었고 손톱 밑은 뭉개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사람을 죽이는 독초를 맨손으로 지니기고 다지느라 손톱이 이렇게 까맣게 썩어버렸습니다. 홍씨 부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이 혐오스럽다는 듯 가슴팍에 문질러 닦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이 손에 배인 피비린내와 독한 풀냄새가 지워지질 않아서 그래서 짙은 분을 바르고 향을 피우고 미친년처럼 웃어야 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사람에게 독을 먹일 수가 없어서 그래야만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흑흑.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오직 여인들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화려한 분 냄새와 사약 냄새. 그것은 사내를 유혹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체 썩는 냄새와 피비린내를 감추기 위한 처절한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달수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백대감의 혈서를 꺼내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영모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된 것과 이 여인들이 겪고 있는 생지옥. 그 배후에는 같은 놈들, 권력에 미쳐 백성을 짐승 취급하는 저 더러운 탐과 놀이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달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담을 넘어 도망치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이대로 두면 결국 사또의 손에 토사구팽 당해 전원 몰살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달수는 막내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그 얼굴에서 고향에 두고 온 자신의 여동생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달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가짜 무당의 고가를 벗어 던졌습니다. 부인들, 고개를 드시오. 달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비굴한 도망자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서슬 퍼런 기백이 방 안을 압도했습니다. 내 이름은 천달수. 한양에서 관상을 보던 사람이요. 나 역시 놈들의 모함에 걸려 쫓기는 신세지만 오늘은 도망가지 않으리다. 홍씨 부인이 놀란 눈으로 달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선비님, 내 관상에 역마살은 있어도 비겁한 배신자의 상은 없소. 오늘부터 내가 이 집의 주인 노릇을 하겠소. 사또 놈이 보낸 감시자든 저승사자든 내 허락 없이는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할 것이오. 달수는 백대감의 혈서를 촛불에 태우는 신용을 하며 실제로는 소매에 숨기고 여인들에게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문서는 내가 짊어지겠소. 그러니 이제 그대들은
바늘을 놓고 독을 버리시오. 더 이상 짐승 흉내를 낼 필요 없소. 그 순간 밖에서 우르르 쾅 하는 천둥 소리가 쳤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에 섞여 대문 밖에서 수십 명의 군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관아에서 나왔다. 이 집에 역적 천달수가 숨어들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사또였습니다. 달수가 구판을 벌인 것을 빌미로, 아니 핑계 삼아 군졸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입니다. 홍씨 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서선비님, 사또입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어서 뒷문으로. 아니요. 달수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뒷문으로 나가는 건 도둑놈들이나 하는 짓이지. 이 집의 대감이 왜 뒷문으로 나갑니까? 달수는 7 여인을 등 뒤에 세우고 당당하게 툇마루로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횃불을 든 광군들이 시커멓게 깔려 있었고 그 중앙에는 탐욕스럽게 생긴 사또가 말을 타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수의 눈빛은 사또보다 더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놈이냐? 내 집에 함부로 발을 들인 무례한 자가. 우르릉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백대감댁 마당으로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수십 개의 횃불이 비바람에 위태롭게 일렁거렸고 그 불빛 아래 번들거리는 창칼의 숲이 백대감 댁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역적 천달수가 이 집에 숨어들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말 위에서 호령하는 자, 바로 고을 사또 변학도였습니다. 탐욕스럽게 튀어나온 배와 기름진 얼굴, 뱀처럼 가늘고 찢어진 눈. 그는 백대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7년 동안 며느리들을 인질로 잡고 괴롭혀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안채로 진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툇마루에 선 7 과부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서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7년간 그녀들을 지배해 온 공포의 대상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천달수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짜 무당의 고가를 벗어던지고 빗물에 젖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어허,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칼을 들이미느냐. 달수의 사자우 같은 호통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세에 앞장서던 포졸들이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 위에 있던 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놈 보게. 내 놈이 바로 한양에서 도망쳐온 역적 천달수로구나. 감히 광군 앞에서 호통을 쳐?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려라. 멈춰라. 달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또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창끝이 그의 목을 겨누었지만 달수의 눈은 오직 사또의 얼굴, 그 관상 하나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변사또, 내 목을 치는 건 좋으나 그 전에 내 말 한마디는 듣고 치시지. 내 눈에는 당신 목이 먼저 떨어질 상이 보여서 하는 말이요. 뭐라? 저 미친놈이. 자세히 좀 봅시다. 달수는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사또의 얼굴을 뜯어보듯 훑어내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달수의 눈동자가 맹수처럼 빛났습니다. 이런. 이마의 관록궁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갔구나. 나랏밥을 먹는 자가 나라곶간을 쥐 파먹듯 파먹었어. 작년 흉년에 조정에서 내려온 구율미백성을 구하는 쌀 300석. 백성들 입이 아니라 내 놈 뱃속으로 들어갔지?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그와 이방만이 아는 천기누설이었습니다. 아니. 내 놈이 그걸 어찌. 달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또의 눈밑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저 눈밑, 처척궁에 낀 살기를 보아하니 본처 몰래 밖에서 낳은 자식이 있구만. 기생월양이 배에서 나온 아들 말이야. 그 아이 지금 관아 뒷방에 숨겨두고 있지? 조정이 알리기 무서워서 호적에도 못 올리고 짐승처럼 가둬두고 말이야. 이 입 닥쳐라. 저놈의 입을 찢어라. 사또가 비명을 지르며 발광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웅성거릴 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달수의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서슬퍼런 탓에 혹시라도 진짜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달수가 말하는 내용들은 아름아름 소문으로 돌던 사또의 치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달수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는 품에서 붉은색 두루마리 하나를 살짝 꺼내 보였습니다. 달수는 향을 피워 올리고 품에서 붉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채 대들보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백대감의 혈서였습니다. 변사또, 내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역적 천달수가 아니지. 바로 이 백대감의 혈서지. 사또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백대감이 죽기 전 피로 쓴 이 편지에 내 놈이 어떻게 역모를 꾸며 백대감에게 뒤집어 씌웠는지, 어떻게 이 집 며느리들을 협박했는지 낱낱이 적혀 있다. 자, 나를 잡아라. 내 목이 떨어지는 순간 내 동료가 이 혈서를 들고 한양 의금부로 달려갈 것이다. 내 놈이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볼까? 이것은 도박이었습니다. 달수에게는 동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터져나온 천재적인 임기응변이었습니다. 사또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수십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자신의 목줄을 쥔 달수 앞에서 그는 무력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 여기서 달수를 죽였다간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두고 보자. 오늘은 물러가지만 내 반드시 내 놈의 가죽을 벗길 것이다. 사또는 결국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철수하라. 정군 철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광군들의 뒷모습을 보며 달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툇마루에 있던 7 과부들이 빗속으로 뛰어내려와 달수를 부축했습니다. 선비님, 괜찮으십니까? 대감마님. 홍씨 부인을 비롯한 며느리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7년 동안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그녀들에게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지켜준 남자는 달수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달수를 가짜 무당이나 뜨내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에게 달수는 진짜 대감이자 지압이었습니다. 달수는 빗물에 젖은 홍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놈은 제 발이 저려서 물러간 것뿐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요. 달수의 말대로였습니다. 사또가 물러간 것은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방법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죽일 수 없다면 아무도 모르게 죽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또는 관아의 밀실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사내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있었는데 그의 몸에서는 빗물 냄새가 아닌 역한 피 냄새와 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천달수, 그놈의 혀를 잘 나오게. 그리고 백대감 댕년들도 모조리 죽여서 입을 막아. 사또가 금덩이가 든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삿갓 쓴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허리춤에 찬 검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조선 최고의 살수, 흑살이었습니다. 비바람이 잦아든 고요한 새벽. 백대감댁 담장 위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전의 위기가 장난처럼 느껴질 만큼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달수와 7 여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물러간 뒤 백대감댁에는 폭풍우보다 더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밤 공기는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사륙을 예고하는 전조였습니다. 달수는 젖은 도포를 털어낼 새도 없이 안채 대청마루에 7 과부를 불러 모았습니다. 여인들의 얼굴에는 방금 전 사또를 물리쳤다는 안도감보다는 곧 닥칠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부인들, 떨지 마시오. 달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사또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소. 대놓고 광군을 보내지는 못할 거요. 대신 아주 은밀하고 치명적인 독사를 보낼 것이요. 독사라니요? 전문 살수. 소리 없이 들어와 목을 따고 나가는 자객 말이요. 여인들이 비명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달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여인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결의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소. 이 집은 이제 내가 지키는 성이고 그대들은 내 병사요. 사또가 보낸 독사를 우리가 잡읍시다. 저희가, 짐승도 못 잡는 저희가 어찌 살수를 잡습니까? 맏며느리 홍씨 부인의 물음에 달수가 씩 웃었습니다. 칼로 잡는 게 아니오. 부인들이의 손끝으로 잡는 것이오. 부인, 이 집 곳곳에 심어둔 약초들. 그 중에 사람 눈을 멀게 하는 독초도 있소? 홍씨 부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7년 시름을 잊기 위해 약초를 캐고 다리며 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아주 지독한 놈으로요. 좋소. 둘째 부인과 셋째 부인은 바느질 솜씨가 좋다고 들었소. 명주실을 꼬아 멧돼지도 잡을 그물을 짤 수 있겠소? 밤을 새워서라도 짜겠습니다. 막내야, 너는 신용을 좀 해야겠다. 달수의 지휘 아래 백대감댁은 순식간에 요새로 변해갔습니다. 여인들은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부엌칼을 갈고 고춧가루와 독초를 섞어 태우고 명주실로 덫을 놓았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에는 7년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축시, 가장 깊은 어둠이 깔린 시각. 백대감댁 담장 위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발소리는커녕 바람을 가르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보낸 조선 제1의 살수, 흑살이었습니다. 그의 코끝에 미세한 매운 냄새가 스쳤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과부들이 김장이라도 담그나 보다 생각하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천달수, 혓바닥만 긴 놈. 내 칼 한 번이면 끝이다. 흑살은 고양이처럼 마당을 가로질러 달수가 머무는 사랑채로 접근했습니다. 방문에는 희미한 촛불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풍지에 대롱을 꽂고 마치 연기를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다. 어둠 속에서 달수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동시에 사랑채 마루 및 장독대 뒤 지붕 위에서 7 여인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휙, 휙. 둘째와 셋째 부인이 마당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겨놓았던 명주실 덫이 흑살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중심을 잃은 흑살이 비틀거리는 사이 부엌 문이 벌컥 열리며 맏며느리 홍씨 부인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펄펄 끓는 항아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놈, 지옥맛 좀 봐라. 그녀가 항아리를 마당에 던지자 매캐한 연기가 폭발하듯
피어올랐습니다. 고춧가루와 독초인 천남성을 섞어 끓인 눈을 뜰 수 없게 만드는 독연기 무기였습니다. 으악 내 눈. 천하의 살수 흑살도 눈앞이 타들어가는 고통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가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발악했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서 그물 하나가 흑살의 머리 위로 덮쳐졌습니다. 넷째부터 일곱째 부인까지 합세하여 짠 질긴 3배 그물이었습니다. 흑살은 그물에 갇힌 짐승처럼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달수가 횃불을 들고 툇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뒤로 몽둥이와 다듬이 방망이를 든 7 여인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달수는 그물 속에 갇혀 헐떡이는 흑살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또에게 전해라. 독사를 보냈더니 구렁이가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과부들의 통쾌한 대승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7년 동안 숨죽여 살았던 그녀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을 옥죄던 공포를 스스로의 힘으로 때려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어. 대감님 덕분이에요. 선비님 덕분입니다. 여인들은 달수를 에워싸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수 역시 벅찬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은 가장 기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물 안에서 끙끙대던 흑살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기괴한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크흐흐, 크하하, 멍청한 년들. 좋다고 춤을 추는구나. 달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뭐가 우스우냐? 흑살이 도끼로 번들거리는 붉은 눈으로 달수와 여인들을 번갈아 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너희들, 저놈이 누군지 알고나 따르는 거냐? 관상가? 흥? 저놈은 나라를 팔아먹으려다 걸려 수배 중인 대역죄인 천달수다. 목에 걸린 현상금만 500냥인 사또보다 더 큰 도둑놈이란 말이다. 일순간 환호하던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인들의 시선이 달수에게 꽂혔습니다. 선비님? 대역죄인이라니요? 영모라니요? 달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흑살은 그 틈을 타품 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 그것은 관아에서 뿌린 천달수 수배방이었습니다. 수배방 속 얼굴은 지금 눈앞에 있는 달수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죄목에는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전복 음모 및 대역죄. 흑살이 비릿하게 웃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또는 뇌물 좀 먹은 탐관오리일 뿐이지만 저놈은 내년들 구족을 멸하게 만들 역적이야. 나를 풀어주고 저놈을 넘겨라. 그럼 사또께서 너희 죄는 눈감아 주실 것이다. 여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구해준 영웅이었던 사내가 순식간에 가문을 멸문지화 당하게 할 역적으로 돌변한 상황. 믿음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는 7 여인.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선 천달수. 달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부인들, 내 말을 믿으시오. 나는. 그녀의 눈빛은 다시 그 차갑고 살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던 짐승의 눈빛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역적을 숨겨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물에 갇힌 살수 흑살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달수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 결국 나를 팔아넘기는가. 7년의 공포가 의리보다 더 무서운 법이지. 달수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칼을 든 자객보다 믿었던 여인의 배신이 더 날카롭게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달수가 턱 끝까지 차오른 배신감과 죽음의 공포에
눈을 질끈 감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달수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맏며느리 홍씨 부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묵직한 다듬이 방망이가 허공을 갈라 천달수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꽂히는 듯 했습니다. 그물에 갇힌 살수 흑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계집들이란 결국 제 목숨이 아까운 법이지. 달수조차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체념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달수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크악! 다듬이 방망이가 내리친 곳은 달수의 머리가 아니라 그물 속에서 이간질을 하던 흑살의 입이었습니다. 이가 부러지고 입술이 터져 피를 토하는 흑살을 내려다보며 홍씨 부인이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어디서 그 더러운 주둥이를 놀리느냐. 이분은 역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린 은인이다. 홍씨 부인은 방망이를 던져버리고 달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비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놈을 방심하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선비님이 역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7년 동안 나라님도 사또 놈도 우리를 짐승 취급했는데 오직 선비님만이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선비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머지 6 과부들도 일제히 달수 뒤로 모여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가족의 눈빛이었습니다. 달수는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부인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흑살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또가 모든 병력을 이끌고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백대감의 기일.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최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달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들, 날이 밝으면 대문과 담장을 모두 허물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오. 그리고 내게 가장 깨끗한 상복 한 벌을 주시오. 다음 날 아침 백대감댁 마당에는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과 광군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역적 천달수와 살인마 과부들을 처단하라. 사또 변학도는 완전 무장한 군졸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오늘을 위해 백대감댁이 역적의 소굴이라는 벽보를 온 고울에 붙여 민심을 선동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주받은 년들, 나오너라. 우리 고울의 재앙을 몰고 온 마녀들을 태워 죽여라. 그때 백대감댁 대청마루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순간 시끄럽던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곳에는 흉악한 역적도 미친 과부들도 없었습니다. 하얀 상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7 며느리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꿇어앉아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제주의 복장을 갖춘 천달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 엄숙하고 당당하여 감히 돌을 던질 수 없는 기백이 흘러넘쳤습니다. 사또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감히 신성한 제사상 앞에서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려라. 멈춰라. 달수의 사자후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백대감의 기일이다. 자식된 도리로 제를 올리는 중이니 방해하는 자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달수는 향을 피워 올리고 품에서 붉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달수는 향을 피워 올리고 품에서 붉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채 대들보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백대감의 혈서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들으시오. 이것은 3년 전 백대감이 피를 토하며 남긴 마지막 유언장이요. 백대감은 역병에 걸려 죽은 것이 아니오. 누군가가 며느리들을 협박해 독을 타게 만들었소. 그리고 그 배후가 바로 저기 있는 사또 변학도요. 군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사또가 독살이라고?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저 미친놈이. 저건 가짜다. 내가 백대감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달수는 사또를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며 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유? 내 놈의 탐욕스러운 관상에 다 쓰여 있지 않으냐? 백대감의 숨겨진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영모 누명을 씌우고 7 며느리를 인질로 잡고 밤마다 사내들을 죽이게 만들어 이 집을 귀신의 집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내게까지 역적 누명을 씌워 죽이려 한 놈. 내 놈이 그러고도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라 할 수 있느냐. 달수의 외침은 비수처럼 날아와 사또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억눌려왔던 진실이 터져나오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의심에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또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진 것입니다. 닥쳐라. 저놈은 새치 혀로 사람을 홀리는 유물이다. 내 칼을 받아라. 사또가 직접 달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군졸들도 창을 겨누고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7 과부들이 달수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달수는 그녀들을 뒤로 밀어내고 홀로 칼날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에 서늘한 칼끝이 닿았습니다. 죽어라, 천달수. 사또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칼을 들어 올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우렁찬 고함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북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역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사이에서 남루한 삿갓을 쓴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달수가 쫓길 때 산속에서 잠시 마주쳤던 거지 행색의 노인. 그 노인이 삿갓을 벗어 던지자 허리춤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롯세패,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역졸들의 함성이 백대감 댁을 뒤흔들었습니다. 전라 가명에서 나왔다. 탐관오리 변학도와 그 일당을 모조리 포박하라. 추상 같은 호령에 포졸들은 창을 버리고 엎드렸고 사또는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암행어사? 달수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사또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사또의 관상, 이마의 관록궁이 검게 타들어가다 못해 완전히 깨져버린 죽음의 상. 달수의 예언대로 사또의 목숨줄은 오늘로 끝이 난 것입니다. 마당에는 역졸들이 들이닥쳐 사또와 흑살 그리고 부패한 이방들을 줄줄이 굴비 엮듯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7 과부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7년 만에 처음으로 기쁨의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달수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아침 햇살이 백대감댁 마당에 핀 동백꽃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피비린내와 박하향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사람 사는 냄새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았던 그때 암행어사가 달수에게 다가와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천달수, 사또는 잡았으나 자네의 역적 혐의는 아직 벗겨지지 않았네. 나와 함께 한양 의금부로 가야 하네.
7 과부들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구원자인 줄 알았던 암행어사가 이제는 달수를 잡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천달수, 오라를 받아라. 암행어사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지자 방금 전까지 사또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환호하던 백대감댁 마당에는 다시금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역졸들이 붉은 포승줄을 들고 달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달수는 저항하지 않고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7명의 과부들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분을 데려가려거든 저희를 먼저 베고 가십시오. 맏며느리 홍씨 부인이 달수의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뒤이어 6명의 며느리들도 일제히 달수를 에워싸고 역졸들과 대치했습니다. 이분은 역적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던 저희를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나라님도 버린 백성을 구한 사람이 역적이라면 저 사또 놈을 임명한 조정놈들이야말로 역적 아닙니까? 여인들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7년 동안 숨죽여 살던 그녀들이 처음으로 세상 권력을 향해 내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서슬에 역졸들조차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달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어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난 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달수는 홍씨 부인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부인, 비키시오. 어사 영감의 말이 맞소. 나는 수배자여. 법은 지켜야지. 하지만 선비님, 걱정 마시오. 내 관상에 제명에 못 죽을 상은 있어도 억울하게 죽을 상은 없으니. 달수는 씁쓸한 미소를 남기고 스스로 포승줄에 묶여 암행어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등 뒤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변학도가 갇힌 감옥 맞은편, 달수는 무릎을 꿇고 암행어사와 독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달수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천달수,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압니다. 가짜 무당 행세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관할을 능멸한 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 말고 내 놈이 한양에서 도망칠 때 곧 큰 비가 내려 싹 쓸어버릴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 말이다. 달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사의 눈빛이 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예언, 사실이었더구나. 어사가 품에서 서찰 하나를 꺼내 달수 앞에 던졌습니다. 내 놈이 도망친 직후 실제로 영모가 발각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모의 주동자는 내가 아니라 내가 예언했던 그 고관대작 그리고 그와 결탁한 이곳의 변학도 사또였다. 달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럼 너는 역적을 도운 게 아니라 역적의 관상을 미리 알아보고 경고했던 것이다. 조정에서는 내 능력을 높이사 내 누명을 벗겨주라는 정교가 내려왔다. 어사가 달수의 포승줄을 직접 풀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천달수, 너는 죄인이 아니다. 오히려 이 고을에 썩은 환부를 도려낸 1등 공신이다. 달수는 얼얼한 손목을 문지르며 멍하니 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죽다 살아난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그럼 저는 이제 자유입니까? 자유일 뿐만 아니라 상을 받아야지. 변학도가 백대감에게 빼앗으려 했던 모든 재산과 토지, 그리고 내가 찾아낸 비밀 장부에 적힌 숨겨진 재물까지. 법대로라면 국고로 환수해야 하나 임금님께서 내 공을 치하하여 백대감 댁의 실질적인 가장이 된 너에게 관리권을 맡기라 하셨네. 달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관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감, 복 받으실 겁니다. 백대감 댁 대문 앞
7 과부들은 달수가 끌려간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다 지쳐 잠들었고 홍씨 부인의 눈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언덕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내. 천달수였습니다. 서선비님, 대청마루에 멍하니 서 있던 홍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흙바닥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신발을 신을 새도 없었습니다. 하얀 버선발이 진흙탕에 뒹굴었지만 그녀는 넘어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이어 6 여인들도 일제히 달려와 달수를 에워쌌습니다. 대감마님, 흐흑 대감마님. 그녀들은 달수의 옷자락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길은 7년 전 독초를 만지던 그 두려운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놓치면 다시는 못 볼까봐 살점이 뜯겨나가라 매달리는 처절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살아오셨군요. 흑흑 꿈이 아니군요.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달수는 멋쩍게 웃으며 흐트러진 갓을 고쳤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소. 내 관상에 억울하게 죽을 상은 없다고. 달수는 멋쩍게 웃으며 흐트러진 갓을 고쳤었습니다. 그리고 달수는 여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조하지 않았소. 내가 이 집의 대감이 되어주겠다고. 사내 대장부가 한 입으로 두말하면 쓰나.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백대감댁 담장 너머로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음산했던 폐가는 온데간데 없고 기와는 번쩍거리고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활기찬 저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전주 상단에서 비단값이 들어왔습니다. 대감님, 셋째 마님께서 차려주신 점심상이 나왔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장부를 검토하던 달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남루한 도포 대신 번듯한 비단옷에 정자관을 쓴 영락없는 천대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7 여인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홍씨는 집안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안방마님이 되었고 손재주 좋은 둘째와 셋째는 자수 공방을 차려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넷째와 5째는 객주를 운영했고 셈이 빠른 6째와 막내는 달수를 도화 상단의 금전 출납을 맡았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달수를 가짜 무당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녀 간의 정욕으로 얽힌 첩실도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재능을 살려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가족. 달수는 7 여인의 지아비이자 스승이자 친구였습니다. 여보, 아니 대감. 홍씨 부인이 달수에게 시원한 오미자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가끔은 한양 생활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임금님 관상까지 보시던 분이 이 시골 구석에서 과부들 뒷바라지나 하고 계시니. 달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허허 웃으며 마당에 핀 붉은 동백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천만의 말씀. 한양 바닥에는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아기들 뿐이었소. 관상을 보면 볼수록 구역질이 나는 곳이지. 달수는 홍씨 부인의 손을 잡고 곁에 있는 여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7이나 있지 않소? 내 평생 본 관상 중에 지금 당신들 얼굴처럼 편안하고 복이 넘치는 상은 본 적이 없소?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이거늘 내가 어딜 간단 말이오. 마당에서 일하던 하인들과 여인들이 모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때는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저주받은 집이라 불렸던 곳.
이제 그곳은 7선녀와 천대감이 사는 복 터진 집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살기 어린 눈빛을 거두고 서로에게 생기가 되어준 기적 같은 인연. 가짜 무당 천달수의 대서사시는 조선 팔도에 전설처럼 전해지며 오래오래 회자되었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어 어느덧 백대감댁 담장 너머로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때 마을 사람들이 근처에 얼씬만 해도 살을 맞는다고 피해 다녔던 그 음산한 흉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칠이 벗겨졌던 기둥에는 윤이 흘렀으며 마당에는 짐을 가득 실은 상인들과 일꾼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전주 상단에서 비단판 대금이 들어왔습니다요. 지난달보다 2배나 더 남았습니다. 어허, 이 사람아. 조심하게. 그게 다 우리 둘째, 셋째 부인이 밤새 수놓은 귀한 물건값 아닌가. 사랑채 툇마루. 과거 가짜 구판을 벌였던 바로 그 자리에 이제는 번듯한 비단옷에 정자관을 쓴 천달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집 인형 대신 장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의 곁에는 하얀 소복을 벗고 고운 색동저고리를 입은 7 여인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숨어 사는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안살림을 총괄하는 첫째 홍씨, 조선 제1의 자수공방을 이끄는 둘째와 셋째, 객주를 운영해 큰 돈을 만지는 넷째와 다섯째, 그리고 달수를 도와 상단의 회계를 맡은 야무진 6째와 막내까지. 달수는 그녀들의 지아비이자 스승이자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여보, 아니 대감, 천재 관상가가 이 시골 구석에서 과부들 뒷바라지나 하고 계시니 혹여나 저희 때문에 날개를 접으신 건 아닌지. 달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허허 웃으며 마당 한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 흑살 자객이 숨어들었고 독초를 태우던 항아리가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붉은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꿀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부인, 내 평생 수만 명의 관상을 보았소. 권력에 미쳐 눈이 돌아간 정승, 돈 욕심에 입이 삐뚤어진 거상, 살기 위해 남을 짓밟는 아기 같은 놈들. 한양 바닥은 그런 지옥도였소. 달수는 홍씨 부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과거 독초물이 들어 시커멓게 죽어있던 그녀의 손톱에는 이제 건강한 분홍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헌데 지금 당신들 얼굴을 보시오. 이마에는 아침 햇살이 들고 눈가에는 웃음꽃이 피고 입꼬리에는 복이 걸려있지 않소?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가장 완벽하고 편안한 관상이 바로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겠소? 이곳이 무릉도원인 것을. 대감마님도 참. 홍씨 부인의 볼이 발그레해졌고 곁에 있던 다른 여인들이 어머머, 우리 대감님 말솜씨는 여전하시네 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맑고 경쾌한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사람의 온기로 바꾼 기적. 그것은 뛰어난 관상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지켜주려 했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도 천대감처럼 귀한 인연이 머물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복은 이미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은빛 써라 7 과부를 구하고 대감이 된 가짜 무당 천달수 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천대감처럼 귀한 인연이 찾아와 흉을 길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